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10. 다렌도르프. 마르크스의 계급이론과 미국의 사회학의 구조기능 분석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해 투쟁 또는 갈등의 일반 이론을 구축했다. 다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과 미국 사회학의 구조기능 분석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서 투쟁, 갈등의 일반 이론을 구축했다. 사회발전 과정의 기초에 투쟁, 즉 갈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건설적인 사회 조직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으로 간주했다. 저서의 산업사회에서 계급과 계급 투쟁, 1959년작, 그리고 새로운 자유가 있는데 탈자본주의 혹은 탈자본주의자 사회를 이야기했다. Post Capitalist Society, 탈자본주의 사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만 계급을 규정한 마르크스가 역사적 특정 시기에 너무 협소하게 계급을 정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산수단의 소유보다는 권위구조를 강조했으며 생산수단의 통제는 단순히 권력의 토대를 둔 지배가 아니라 제도화된 권위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위구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 집단들의 지배와 복종에 따른 갈등이 사회 변동을 일으킨다고 봤다. 다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만 계급을 규정한 마르크스가 역사적 특정 시기에 너무 협소하게 계급을 정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생산수단의 소유보다는 권위구조를 강조했다. 생산수단의 통제는 단순히 권력의 토대를 둔 지배가 아니라 제도화된 권위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위구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 집단들의 지배와 복종에 따른 갈등이 사회 변동을 일으킨다고 봤다. 갈등을, 즉 투쟁을 건설적인 사회 조직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으로 간주했다. 다렌도르프. 다음 라볼트. 정보사회론적 관점, 즉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이다. 톰슨, 라볼트, 마수다, 칼톤 앤드 루딕, 클리브랜드가 있고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둘 뿐 그것이 인간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인다 라고 했다. 라볼트, 정보사회론적 관점 혹은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요소. 레이너. 정부의 정보 서비스 부문의 통계 간행물에 대한 보조를 삭감하고 상업적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라고 했다. 다시. 레이너. 정부의 정보 서비스 부문의 통계 간행물에 대한 보조를 삭감하고 상업적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라고 했다. 다음 레드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 1958년. 이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으로 명료성, 일관성, 적기, 적시성, 분포성, 적당성, 적응성과 통일성, 관심과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명료성, 일관성, 적기, 적시성, 분포성, 적당성, 적응성과 통일성, 관심과 수용,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고, 모호성이나 사실성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으로 보질 않는다. 로즈 혹은 로즈, 좋은 거버넌스에 대해 언급했다. IBRD가 제3세계국가,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 NPM을 결합한 것이다. 다시, 로즈의 좋은 거버넌스, IBRD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결합한 개념이다.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효율적, 개방적, 타당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리차드 J. 세버슨. 자, 세버슨은 정보윤리, Principles of Information Ethics, 정보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적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시, 해악 금지를 들었다. 다시, 세버슨의 정보윤리로 지적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시, 해악 금지가 있다. 비교할 개념으로 스피넬로의 정보윤리라는 게 있는데, 스피넬로는 정보윤리에서 자율성, 해악 금지, 선행, 정의를 들었다. 통지는 안 들어가겠고. 그리고 파커의 경우 정보 처리를 위한 윤리규칙이라는 저서를 1968년도에 내었다. 정보윤리란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다. 자, 파커, 정보윤리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그 다음에 월터 매너, 1970년대 중반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를 월터 매너가 사용했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고니악은 컴퓨터 윤리학, 학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자, 컴퓨터 윤리학, 크리스티나 고니악. 그 다음으로 로저슨과 바이넘은 세계적 정보윤리학, 세계적인 정보윤리학을 주장한 사람이 로저슨과 바이넘.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카피랩터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되겠다. 로버트 라이히 혹은 로버트 라이시, 조절학파. 이 조절학파는 탈포드주의, 유연 전문화에 연결되는데, 이 조절학파에 해당하는 학자들로 로버트 라이히,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피에츠, 로버트 보이어 등이 있고, 유연 전문화를 주장하는 학자들로 마이클 피오레, 찰스 사벨, 레리 허션 등이 있다. 로버트 라이히는 국가의 노동 혹은 국가의 일,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21세기 자본주의를 위한 대비란 책을 저술했으며, 또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Aftershock, 그리고 슈퍼 자본주의, 이런 책들을 저술했다. 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라는 저서에서는 선동 정치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시, 로버트 라이히는 국가의 노동,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슈퍼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는 정보 처리, 분석, 분배
하는데 정보통신기술보다 사람들의 능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라는 사고는 무의미하며 수평조직을 강조했다. 경제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악몽에 시달려야 한다.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우며 심지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의 경제 엔진이 헛돌고 우리 사회가 폐쇄적이며 분노에 들끓게 된다면 그들 또한 많은 것을 잃고 만다 라고 했다. 2020년 4월 26일 날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로버트 라이히가 코로나19, COVID-19의 대유행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 라는 칼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계급을 4개로 구분하고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에 불평등을 조명한다 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로버트 라이히의 칼럼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The Remote로 노동자의 35%에 해당한다. 전문, 관리,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해낼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이들.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계급이다. 자, 전문, 관리, 기술 인력,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The Remote.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The Essentials. 전체 노동자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의사, 간호사, 재택, 간호, 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호장비는 물론 위험수당을 보장받아야 하는 그런 계층으로 본다. 자,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The Essentials, 의사, 간호사, 재택, 간호, 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The Unpaid.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을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위기로 무급 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다. 공화당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확대하는 계층이 되겠다. 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The Unpaid.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 The Forgotten.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겠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이 잊혀진 노동자, 부가층이 되겠는데, 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해 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계급은 가난하고 흑인이고 라틴계이며 불균형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적했다. 흑인 비율은 14%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흑인 비율은 33%에 해당한다. 또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크게 일어난 10곳 중 4곳은 교정시설이다. 이 3개 계급은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할 로비스트와 정치 행동가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한 로버트 라이히 4개의 계층,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The Remote. 두 번째,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The Essentials. 세 번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The Unpaid. 그 다음에 잊혀진 노동자, The Forgotten. 참고로 로버트 라이히 혹은 라이시는 상징적 분석가에 대해 얘기했고, 피터 드러크는 지식 전문가, 엘벤 토플러는 커뮤니타리아트, 다니엘 벨, 카스텔, 레리 허시오는 정보 노동자에 대해 얘기했다. 로버트 솔로우, 생산성 역설, Productivity Paradox. IT 투자 증가에도 생산성이 감소하는 현상, 생산성 역설. 이것을 솔로우 컴퓨터 패러독스라고도 한다. 로버트 솔로우, 생산성 역설, Productivity Paradox. 로빈슨. 로빈슨은 단순 자원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정보. 다시 말해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이다. 이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로 해링턴, 데이비드 앤 올슨, 로빈슨, 해링턴, 데이비드 앤 올슨, 로빈슨이 있고, 정보의 공공재, 사유재 성격, 무한 생산성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로빈슨의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그 다음에 사유재적 성격, 무한 생산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학자인데 탈근대론에 해당하는 학자이다. 장 보드리아르, 마크 포스타, 폴 브릴리오, 지안니 바티모, 장 프랑스와 리우타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모두 탈근대론자에 해당한다. 저서에 기호의 제국이라는 저서가 있고, 해석의 무한성을 주장한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 주자이다. 소시류와는 달리 기표와 결합하는 기의가 단일한 존재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소시류와는 달리 기표와 결합하는 기의가 단일한 존재임을 부정하고 있다. 당연히 언어는 투명하지 않으며 모든 저술은 언어를 통해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며 작가와 비평가들의 언어 만들기의 문제이다. 다시, 당연히 언어는 투명하지 않으며 모든 저술은 언어를 통해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며 작가와 비평가들의 언어 만들기의 문제이다. 라고 롤랑 바르트가 말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특정 주제를 특정짓는 어구체제, 프레이즈리즘, 어구체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다른 지식인들의 진리 주장을 탐구하고 주제를 언어, 즉 담론, discourse, 이 언어의 문제로 검토하는 대안적인 접근 방법, 즉 탈근대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체가 언어, 즉 담론의 문제라면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고 알고 있는 모두가 정보적이다. 모든 것은 언어 속에서 구성되고 반드시 언어 속에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다. 근데 이 말은 투명성의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지안니 바티모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연, denotation 1차적 의미는 내포, connotation 2차적 의미로 대체되었다.
다시 외연, denotation 1차적 의미는 내포, connotation 2차적 의미로 대체되었다. 자, 롤랑 바르트의 외연은 내포로 대체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에이커스, 로널드 에이커스 사회학습 이론.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행동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이 범죄에 대한 이 차별적 접촉 이론을 행동적 관점에 재구성했다라는 건데,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네 가지가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그다음 모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별적 접촉은 상호작용 노출을 의미하고, 차별적 강화는 보상과 처벌 간의 균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정의라는 것은 뭔가 좋다, 나쁘다 라는 의미와 일탈에 우호적일수록 일탈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모방은 관찰 후에 모방한다는 것. 다시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강화, 그다음 정의, 모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상호작용 노출, 상호작용 노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차별적 접촉, 그리고 보상과 처벌 간의 균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차별적 강화, 뭔가 좋다, 나쁘다, 일탈에 우호적일수록 일탈 행동을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의, 그 다음에 관찰 후에 모방하는 모방. 이 네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일탈 행위, 그러니까 범죄라는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에이커스. 로작, 정보 의미론 자로 로작, 뎁트, 바톨, 마틴, 웹스터 등이 있는데,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기 위해 부호화된 모든 것이라고, 정보를 탈의미화시켜 다루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기 위해 부호화된 모든 것이라고, 정보를 탈의미화시켜 다루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고와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질적 관여, 그러니까 의미론적 관여가 정보의 양적 접근에 앞선다 라고 하고 있으며, 통계적 척도를 비판하고 자료, 지식, 경험, 지혜를 차별화하고 있다. 정보의 소유와 정보의 존재를 구별하고 있는데, having information, 정보의 소유, being informed, 정보의 존재, 이 두 가지 점을 구별하고 있다. 웹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쉬멘트, 정보사회 조망이라는 책을 저술했으며, 정보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 상품으로 교환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개인, 기관, 상호 연관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과학적 기술의 사회적 지위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 정보 노동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보 유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쉬멘트의
정보사회 조망, 저서하고, 그 다음에 정보 유물론, 경제상품으로 교환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개인기관, 상호 연관성이 증대되며, 과학적 기술의 사회적 지위가 증대되고, 정보 노동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정보 유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메시지와 채널로 구성된 사회 환경의 형성, 그리고 정보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슐츠, 체험사회. 체험사회의 사회적 환경을 얘기했다. 수준환경, 통합환경, 조화환경, 자기 성취환경, 사교환경. 다시 슐츠의 체험사회의 사회적 환경, 수준환경, 통합환경, 조화환경, 자기 성취환경, 사교환경. 연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 상황, 역사, 그러니까 세대 소속을 의미하는데, 이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 이 역사의 지표가 바로 연령이다. 그러니까 세대 소속의 지표가 바로 연령이라고 했고, 주관적 발달의 특정 단계, 즉 생활 주기의 지표가 바로 연령이다. 다시. 자, 슐츠는 체험사회도 얘기했지만 연령에 대해서도 중시하고 있는데, 연령이란 것은 특정 상황 역사의 지표, 즉 특정 상황에 대한 세대 소속의 지표이고, 연령이. 그리고 주관적 발달의 특정 단계의 지표, 다시 말해서 주관적 발달의 생활 주기의 지표가 바로 연령이라고 했다. 스콧 래쉬,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cultural studies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런던 대학 사회문화연구 교수가 되겠는데, 제조의 논리에서 정보의 논리로 란 말을 했다. 자, 스콧 래쉬, 제조의 논리에서 정보의 논리로. 서비스 계급의 출현이 탈근대적 생활 양식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고 했다.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종말,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종말. 존 어리와 같이 공동저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1987년도에 낸 책이다.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종말. 조직화된 자본주의에서 비조직화된 자본주의로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자, 스콧 래쉬와 존 어리, 조직화된 자본주의에서 비조직화된 자본주의로. 래쉬는 제조의 논리에서 정보의 논리로 란 말도 했고, 조직화된 자본주의에서 비조직화된 자본주의로 란 말도 했다. 비교할 개념으로 지그문트 바우만은 근대적 세계에서 탈근대적 세계로, 근대적 세계에서 탈근대적 세계로 지그문트 바우만. 그 다음 다니엘 벨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를 얘기했으며,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스콧 래쉬는 이제 존 어리와 함께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종말, 이런 책을 썼는데,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썼었다. 실패한 집단주의적 실험에 대한 시장 경제의 승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